제가 요즘 자영업 어렵다, 다점포 시대도 끝났다, 이런 영상을 연이어서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힘들다고 하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힘드냐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점포 운영에 있어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힘들어진 게 맞아요. 이번 달에도 매장 하나를 폐업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력 사업이 이제는 다점포 사업이 아니고 전수 창업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점포 사업을 할 때보다 수입은 훨씬 더 늘어나긴 했어요. 그냥 다점포 사업만 계속 했다면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혔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점포뿐 아니라 우리가 매장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엔 제가 매장 하나에서 머무르는 삶을 살지 말라고 조언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다점포 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점포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첫 창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2개, 3개 이렇게 늘려가는 걸 목표로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 사업 방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문제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유는 제가 바로 전에 올렸던 다점포 시대 끝났다 라는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은 결코 권장드리는 사업은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뜨는 브랜드 창업해서 월 1,000만 원, 정말 잘 되면 월 2천만 원 이렇게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매장을 2개, 3개 늘린다. 그러면 수익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이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매장을 하나 차릴 때마다 투자금이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매장 하나에서 벌 수 있는 돈은 잘해야 1,000만 원 이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매번 성공을 해야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매장 3개 차려서 3천만 원. 이렇게 매번 잘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죠. 사실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사업이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은 이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한 계단씩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2계단을 내려와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게 한계가 아주 명확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 꼭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매장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 처음부터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장을 여러 개로 늘린다. 이게 말이 쉽지 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권장드리는 방식이 뭐냐면요.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만으로는 어차피 큰 돈은 못 벌어요.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내 경험을 쌓고 커리어를 쌓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을 하는데 매번 내 돈만으로 창업을 한다. 글쎄요. 매번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이라면 모를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속도도 느리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은 개인 브랜드 다점포 사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든 개인 브랜드든 나는 뭐든 창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개인 브랜드로 창업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브랜드 다점포가 사업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해서 월 매출 1억을 올리는 사장님이 있고요. 개인 브랜드로 월 매출 1억 원을 올리는 사장님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월 매출 1억 올리는 사장님은요. 그냥 월 순수익 1,000만 원, 잘하면 2천만 원, 그 정도의 만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더 늘리는 방법은 매장을 하나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항상 큰 비용과
큰 리스크가 따라오죠. 그런데 개인 브랜드로 월 매출 1억 원을 올리는 사장님은요,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얼마든지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전수창업 사업, 마케팅 사업, 밀키트 사업 등등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업도 할 수 있겠죠. 내 브랜드를 내 건물에 넣어서 건물 가치를 높이는 방식도 너무 괜찮은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은 무조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하지만요, 개인 브랜드 다점포 사업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가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서 기하급수적인 성장,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다점포로 사업을 시작하셨더라도 나중에는 개인 브랜드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사업입니다. 나 자체를 브랜드화 시키는 것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장사 만세, 이게 제 퍼스널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제가 전수 창업도 하고 아카데미 사업도 하고 있고요. 1:1 상담도 했었고요. 온라인 강의를 팔기도 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다면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마케팅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요. 브랜드 기획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 매장을 컨설팅 해주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사업은요, 보통 리스크 없이 시작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솔직히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저처럼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를 해서 팔로워를 늘린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꼭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지 않더라도 장사만 잘하면 돼요. 예를 들어 월 매출 1억이 넘는 개인 브랜드 매장이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3개 매장의 연매출이 36억 원, 땡땡 브랜드 대표 장사 만세.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유튜브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퍼스널 브랜딩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수창업 사업입니다. 전수창업은 제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참 매력적인 사업인데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해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가 없다는 점인데요. 전수창업은 교육 사업에 가깝다고 보면 되거든요. 보통 레시피만 교육해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받는 걸 전수창업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을 전수창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레시피뿐 아니라 상권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마케팅, 운영 등등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교육하고 또 실행해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교육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리스크 전혀 없이 시작해서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사업,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나쁘지 않은 사업이죠. 대신 단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엑시트가 안 된다는 점.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면 본사를 매각할 때 가맹점이랑 다 같이 세트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이 듭니다. 단순 무식하게 예를 들자면 가맹점이 100개 있으면 100억, 200개가 있으면 200억, 이런 식으로 엄청난 매각 대금을 받고 엑시트가 가능하죠. 반면에 전수창업은 교육이 끝나면 본사와 전수 지점의 관계가 끝이에요. 물류 수익이나 로열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약 끝, 남남. 예외적으로 가끔 보면 육수 같은 걸 납품해 주면서 물류 수익을 받는 전수창업 구조도 있긴 한데요. 이거는 전수창업이라기보다는 전수창업을 가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하기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비하면 전수창업 사업도 사실 한계가 명확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적인 욕심이 강하게 있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솔직히 답입니다. 우리가 5번째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매장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전수창업 사업과 달리 엑시트가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이 외에도 장점이 참 많은 사업이에요. 사업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고요. 매달 물류비
가성비랑 로열티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요. 특히 가맹점을 오픈할 때마다 내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오픈을 시켜준다는 사실도 참 아름답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사업을 성공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은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에요.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좀 더 할만했었어요. 장사 잘 되는 본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 입소문 듣고 프랜차이즈 내달라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자연스럽게 가맹점이 2개, 3개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본점 하나 잘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공세를 펼치는 프랜차이즈가 워낙에 많거든요. 요즘에 보면 가장 좋은 상권, 가장 좋은 입지에 들어가서 마케팅 비용 막 쏟아붓는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아요. 이게 유튜브가 여기에 큰 몫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먹방이랑 창업 광고에 매달 수천만 원씩 쏟는 프랜차이즈 본점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모객이 다 이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유튜브만 틀면 초대박 프랜차이즈가 넘쳐나는 세상,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동네 맛집에 일부러 찾아가서 가맹점 내달라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렇게 물량 공세를 펼치는 프랜차이즈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게 현실적으로 참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예전보다 좀 더 큰 리스크를 안고 큰 비용을 들이면서 쟁쟁한 경쟁자들과 치열한 승부를 가려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냐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이든 다점포 사업이든 오늘 말씀드린 모든 사업은요, 다 성공을 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 있어요. 그냥 장사만 잘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 사업에 맞는 최선의 공략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들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요, 장사만세 아카데미 2기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나 내 매장을 사업화시키고 싶은 사장님에게는 장사만세 아카데미가 최선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수강 신청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매장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화를 꿈꾸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